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 골다공증 증상 없으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누구나 다 겪는다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관리하면 그만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년 세대 국민 질병이라고 하는 골다공증을 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 준비했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바로 모셔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한진입니다. 오늘은 이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의 마지막 문제죠.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모르시는 분은 없죠? 골다공증 모르시는 분은 없죠? 골다공증이 뭘까요? 구멍이 나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냥? 뚫려요? 드릴로 뚫었나? 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예. 이 갱년기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날부터 이제 생리를 안 하기 시작하면 여성 호르몬이 빵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갖고 있던 아주 좋은 역할,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을 잘 맞춰서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또 뼈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갱년기가 돼서 폐경이 돼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뼈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파골세포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조골세포는 더 일을 못하게 돼서 파골세포가 파먹은 뼈의 양만큼을 채우지 못하니까 뼈가 자꾸 모자라지는 병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전신성 골질환,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한 군데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온몸 전신적인 골에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온몸의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넘어져도 부러질 수 있다. 이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 옛날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 네. 들어보셨어요? 네. 할 줄 아나요? 할 줄 아세요? 네. 한번 해봐요. 네. 꼬부랑 할머니가 이런 노래잖아요. 이 꼬부랑 할아버지라는 노래는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만큼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나서 허리뼈가 구부러지는데 구부러지는 것이 바로 골절이 된 거예요. 허리뼈는 이렇게 주먹같이 생겼는데 이 허리뼈가 부러지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기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앞쪽만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앞쪽으로 쪼그라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이유가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지금도 가끔 길거리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져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힘드시니까 앞에 뭘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다 허리뼈가 골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우리 몸에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뼈가 만들어져 있는 데가 첫 번째가 바로 이 손목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부러지시는 분이 겨울에 많죠. 낙상을 했는데 손을 짚으면 여기가 딱 부러지고, 두 번째가 이제 허리뼈예요. 허리뼈도 뼈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거기도 쉽게 부러질 수가 있고, 그 마지막이 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이 뼈는 다른 데와 다르게 해면골이라고 그래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뼈예요. 그런 뼈가 손목과 허리와 고관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잘 부러지는 거예요. 특히 그 부위에 있는 뼈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이 갱년기가 되면 여기서 많이 없어져요. 이 세 부위에서.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50대 초반 중반쯤 돼서 넘어지면 여기가 부러지고, 한 60대가 넘어서 부러지면 허리뼈가 부러지고, 조금 더 지나서 부러지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뼈가 사라져서 없어져서 생기는 건데, 자, 우리 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10년에 한 번 정도 뼈가 다 새롭게 바뀐다. 왜냐하면 파골세포가 문제가 생겨 있는 뼈를 다 갉아먹고 조골세포가 그걸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골세포가 부셔진 또는 문제가 생긴 뼈를 갉아먹는 시간이 한 2주면 그걸 다 갉아먹어요. 근데 조골세포가 거기다 씌우는 시간은 2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는 건 쉬운데 만들어 채우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경이 되면 이게 더 차이가 나요. 파골세포가 더 빨리 파먹고 조골세포가 그걸 다 씌우지를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뼈는 계속 쪼그라들죠. 없어지는 거죠. 그 부위가 손목, 허리뼈, 고관절 이 세 군데가 그렇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파골세포가 뼈를 갉아서 없애버릴 때 우리가 이제 집 질 때랑 생각을 해보면, 집을 지을 때랑 집을 허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허물으면 벽돌을 그냥 한꺼번에 쑥 들어서 가져가지를 못하고 부셔질 때마다 뭐가 좀 떨어지죠. 그죠? 부스러기가 떨어져. 그죠? 우리 뼈도 똑같아요. 파골세포가 이걸 파먹으면 그 부스러기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액을 측정하면 아, 얘가 뼈가 얼만큼 부서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 부스러기를 측정해서. 집을 질 때도 벽돌을 하나 올리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올리고 시멘트 바르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밑으로 좀 떨어지죠. 그죠? 깨끗하게 안 되잖아. 그 부스러기들이 똑같이 우리 뼈를 만들 때도 나와요. 그게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혈액을 측정하면 뼈가 부서질 때 나오는 부스러기와 뼈가 만들 때 나오는 부스러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측정해서 아, 이 사람은 뼈가 얼만큼 부스러지고 있고 얼만큼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다공증이 더 심하게 오겠네. 아, 이 사람은 좀 천천히 오겠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피 검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이 골다공증을 확인하겠다고 병원에 오시면 뼈 사진을 딱 골밀도 사진을 찍고 피 검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 왜 피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뼈니까 뼈만 찍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부스러기들을 측정해서 이분의 몸에서 뼈가 얼만큼 부셔지고 있고 얼만큼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피검사를 잘 받으셔야 내 몸에 어떤 약재를 써서 뼈를 만들어 줄 건지 또는 안 부스러지게 할 건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뼈는 언제 제일 많이 만들어질까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언제 생길까요? 잘 때? 아니, 일생을 통해서. 하루 말고. 예, 그렇죠. 청소년기에 키도 빡빡 크니까 뼈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뼈가 제일 많이 한꺼번에 쫙 생겨요. 그리고 최고로 딱 생겼을 때가 몇 살쯤에 제일 최고가 될까요? 내 나이가 몇 살쯤에? 예? 20살? 몇 살? 20, 왜? 컨닝하고 그래요? 예? 자, 이 언제 여성분들의 뼈가 제일 최고점을 찍느냐 하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을 해봤더니 30살. 30살. 의외죠. 20살에 최고가 될 것 같고 18살에 최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30살 정도의 최고가 돼요. 그러니까 30살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뼈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칼슘이나 비타민 D라는 것을 잘 우리가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0살이 되고 나서 최고를 찍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요. 그러다가 폐경이 되면 갑자기 사라져요. 여성 호르몬의 보호작용이 사라지니까 폐경되는 그 순간부터 한 5년 안에 뼈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방어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골다공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골다공증의 증상. 네. 골다공증의 증상. 무릎이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없어요? 증상? 있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키가 작아져요. 여러분들 키 작아졌죠? 네. 네? 이 학교 다닐 때 쟀던 키랑 요즘 재는 키를 재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최소한 1cm 이상 차이가 나죠. 그죠? 네, 그만큼 이 골다공증이 되면서 뼈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키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가 이제 골절이 된다는 거예요. 골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목 골절, 허리뼈 골절, 대퇴골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증상이고, 그 허리 골절에 의해서 등이 굽는 거, 이것도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골절이 되면 아프죠. 골다공증이 있다고 아프지 않아요. 요걸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통증은 뼈에는요, 뼈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뼈에는 통증 세포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비를 먹고 나면 갈비를 이렇게 갈비뼈를 싸고 있는 뼈가 마지막에 막 이로 뜯으면 막 나오죠, 그죠? 그 막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질 때 그 골막이 찢어져야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이 찢어지는 그 상황, 그게 바로 골절이 일어나면 같이 찢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냥 골다공증이 있어요. 아직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통증은 없는 거예요. 통증은 어떻게? 뼈가 부러져야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팔도 부러져야 골막이 찢어져서 아픈 거고, 그냥 팔을 어디 부딪혔어. 그러면 그 아픈 것은, 부딪혀서 아픈 것은 근육통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것은 골다공증 때문이 아니라 그 무릎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관절, 인대, 막, 뭐 근육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거예요.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골밀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0대까지 골밀도 뼈가 최대 양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 보면 우선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흑인들이 가장 뼈가 세고, 그다음에 백인일수록 뼈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백인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오고, 또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 더 많은 골절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골다공증에 있어서 유전적으로는 우리 같은 인종은 조금 괜찮은 인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뼈 양을 올리는데 어떤 게 중요한 인자냐를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얼만큼 잘 먹었느냐, 이게 또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청소년 시기에 뼈가 만들어질 때 뼈의 원료가 되는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섭취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우유를 다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유를 그냥 학교에 급식으로 주니까 안 먹어요. 이걸 먹어야 이 몸에 들어가서 뼈를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교육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우유가 아니면 치즈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우유 유제품이니까 그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게 안 떨어져야 폐경이 돼도 좀 높은 데서부터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게 30대부터 50대기 전까지 좀 천천히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떨어지는 그런 요인들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폐경이 너무 일찍 오면. 폐경이 일찍 오는 이유도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개복 수술을 크게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폐경이 와요. 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도 그것도 폐경을 유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심한 운동을 해도 폐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체조를 한다든지 육상선수라든지 수영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하게 운동을 하면 생리를 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월경 또는 조기 폐경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또 너무나 심하게 체중을 줄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미스 코리아 또는 무슨 뭐 미인대에 나가기 위해서 체중을 갑자기 막 20kg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폐경이 탁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여성분들은 담배를 피우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남자랑 많이 다른데, 여성분들이 담배를 태우면 여성 호르몬이 못 쓰는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된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담배를 태우는 거,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에 의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카테콜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액션을 못하는, 우리 몸에서 역할을 못하는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폐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성 호르몬의 보호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태우면 첫 번째 오는 게 피부가 나빠져요. 이 피하 지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여성분들이 피우는 것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악영향이 있어요. 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들도 문제가 되겠고,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약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질병이 있을 때 쓰기도 하는데, 또는 과하게 너무 쓸 때가 있어요. 심하게 뭐 류마티스라든지 또는 이런 유전적인 질환, 또 자가 면역 질환, 이럴 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이것 때문에 또 이 조기 폐경 같은 게 올 수 있고, 뼈도 또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서, 이런 인자들이 있다면 내 뼈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모자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모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겠죠. 부러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런 사람들은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임신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임신을 한 여성보다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은 분들, 체중이 덜 나가는 분들, 골다공증이 훨씬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몇 개나 있는지 잘 보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폐경이 되자마자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단백질과 칼슘과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야 뼈를 만들고, 그 뼈를 잘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 운동은 이게 누워서 하는 운동은 아무 소용없어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별 소용없고, 서서 중력을 받는 운동, 내가 머리로부터 반드시 서서 지구상에 서서 하는 운동들이 중력을 뼈에 다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이 됩니다. 서서 하는 운동, 걷기라든지 조깅이라든지 하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먹는 것,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생활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한 방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뭐 병원에 가면 돼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입니다 이러면 뼈를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비타민 D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뼈가 얼마인지 측정해 보고, 피검사로 뼈가 부서질 때 나오는 부스러기랑 만들 때 나오는 부스러기를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부스러지고 있네, 부셔지고 있네,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약을 뭘 쓸 건지를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는 칼슘, 비타민 D, 요거는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골다공증인 상태에서는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운동하다가 허리뼈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넘어져서 손목 골절도 올 수 있고, 대퇴골 골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골다공증인 상태에서는 운동을 권장하지 않고, 우선은 치료를 먼저 권장을 하죠. 요즘에는 뼈를 만들어주는 약제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이용하면 뼈가 생겨요.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생기지는 않지만 계속 뼈가 생겨요. 매년 생기고, 이미 미국에서는 15년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런 약제들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뼈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골절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까지 뼈를 높여줄 수 있거든요. 물론 돈이 내가 조금 더 들 수 있죠, 치료받는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약제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약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진단은 뻔하잖아요. 골밀도 찍으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혈액 검사로 뼈가 얼마나 부스러지고 있는지 또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 측정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진단하는 기계는 아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뭐 40대가 되면 한번 찍어주고 50살이 되면 또 한번 측정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분히 진단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일단 금하시고 햇볕을 쏘이면서 운동하는 거 큰 도움이 되고,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한 측정, 그걸 또 맞춰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또 언제 뼈가 많이 만들어졌는지, 그 만들어진 뼈가 최고되는 시간이 언제쯤인지도 설명을 드렸고, 치료 방법, 진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골다공증 잘 걸리는 유형 사람들 중에 뭐 흡연자나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 짚어주셨는데, 네. 키 작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제 키가 성장이잖아요. 그 청소년기에 성장할 때 뼈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작다는 것이 꼭 뭐 흠은 아닌데, 뼈 쪽에서 보면 좀 덜 만들어진, 적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뼈 건강에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했는데,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한식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한국식 식사로 하루 종일 먹으면 칼슘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하루에 우유 하나, 200ml 한 개, 그다음에 치즈 한두 장, 요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정도가 더 필요한데 안 하시잖아, 그죠? 우유도 잘 안 드시는 분도 많고, 우유 먹으면 배 아프다고 안 먹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우유가 싫으면 그 우유를 요거트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치즈도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칼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햇볕을 그래도 꽤 쏘였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운동도 많이 했고,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체육복을 입고 운동도 했지만, 물론 뭐 너무 많이 이제 놀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그렇게 부족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성인의 약 85% 이상,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9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만큼 상당히 뼈에 위기가 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비타민 D를 어떻게 내가 보충을 좀 할 건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건 또 병원에 가면 금방 측정이 돼요. 비타민 D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보충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3개월마다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있어요. 저도 완전히 모자라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측정하면 다 똑같아요. 왜? 다 옷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농사 지시는 분들도 타는 게 싫어서 다 뒤집어 쓰고 뭐 다 바르고 이래서 비타민 D가 그분들도 모자라요. 하루 종일 나가 일하시는 분들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기적인 비타민 D 체크와 또 하루 우유 한 잔, 치즈 2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다음에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부터 먼지 개념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또 필요한 정보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